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 6월 1일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지난주 개원했는데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준표 시장의 취임 첫 기자회견 짚어보고요. 끝으로 한국전쟁 당시 경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이 72년 만에 규명됐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의회 개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의장단을 선출하는 건데요. 홍준표 시장을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중구의 지역구를 둔 이만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 이 의원은 지난 4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임시회에서 2차까지 이어진 투표 끝에 재적 의원 32명 중 19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 의장과 함께 의회를 이끌 부의장에는 북구의 지역구를 둔 하병문 의원과 달서구의 지역구를 둔 이영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재선 대구시의원인 이만규 의장은 지난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도전했다가 3차까지 이어진 투표 끝에 동률일 경우 연장자를 우대한다는 규칙 때문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의장은 의장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서 홍준표 시정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옥석을 가려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선의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하는 경북도 의회는 어떤가요? 네, 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경산에 지역구를 둔 배한철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4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소집된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59명에게 지지를 얻어 의장석에 올랐습니다. 전체 61석인 경북도의회는 국민의힘이 56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장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통해 배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을 두고 의장 후보자 선출 투표를 진행했고 배 의장은 2차까지 가는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배 의장과 함께 도의회를 이끌어갈 부의장에는 문경의 박영서, 포항의 박용선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네, 지난 5일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임 첫 기자회견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부터 제2대구리원 문제까지 다양한 정책에 대한 홍 시장의 비전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홍 시장이 밝힌 정책 비전보다 답변 태도가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청년정책, 제2의료원 방침에 대한 물음에는 이전 발표를 참고하라고 했고 행정통합에는 이철우 지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를 언급하며 면박을 주듯 답변을 하기도 해 빈축을 샀습니다. 네, 끝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전쟁 당시 경주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대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인데요. 지난 5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군경이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 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인은 국가와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72년 만에 이루어진 진상규명에 유족들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